고유정 사건이 결국 이제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기혁 안남 재판에 넘겨져 게 앞서 검찰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유정의 행적에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요. 5월 25일에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를 했죠. 이날의 행적인데요. 이날 오전에 전 남편과 오유정 이아이리와 함께 테마파크에 가서 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잘 놀고 펜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전 남편의 차량을 후고 유정이 그랜저 차량을 끌고 펜션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래쪽에 그 이후에 이마켓에서 장을 본 걸로 고유정이 음식 저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카레라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저녁 거리로 만드니 카레라이스와 음료하고 유정이 수면제를 탔을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임의 산 추정입니다만 그 해당 수면제를 알려진 그 성분이 무슨 향이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카레를 중 배터리를 준비했다는 것은 카레 향 자체도 지금 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범행에 사용하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복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독한 이다 하고 이제 이 구간 같은데 닿게 되면 그 맛이 강 느껴진다고 하더래요. 지금 고유정의 범행 전체 수법을 봤을 때 이 카레도 분명히 계획된 입자를 쓰고 같아요. 왜냐 그 모랄 향이 강하고 그 맛이랑 화형식이니까 그 안에 넣었을 때는 이 정도 봐서 가루로 잘게 봤을 때 음료까지 같이 먹었을 때 미각에서 느끼지 못할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경찰 검찰이 이런 추정이 충분히 합리적 농담을 합니다. 검찰서 과정에서 그의 저녁거리 준비한 카레라이스에 고유정이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을 넣어서 살해한 게 아니냐는 일단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복 주머니를 검찰 수사 과정에 당시 고유정에게 공격을 당한 남편의 어떤 행동도 뭔가 수사 과정에서 들어왔다면서요. 이거는 이제 고유정이가 남편을 살해하고 난 직후에 각종 청소기구를 동원해서 현장을 완전히 다 청소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방향 공격 방향이 라든지 흐름 바람을 어떻게 찾은자면 돼. 나중에 경찰이 늘 시약 기법을 통해서 여름 반응을 찾아낸 겁니다니까. 혹잠 어디 보니까 누가 인터뷰를 온통하게 해가지고 1차 살해 안 위원장의 유혈이 낭자한 현장을 경찰이 현장 보진 보정하지 않고 저편 신주인한테 인기에 해서 청소하게 시켰다고 경찰을 막 비난한 계셔서 나오는데 참 무책임한 어떤 그런 인터뷰라는 분이 있었어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육관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검사를 나온 거 그런 것이. 예시야 거의 검사 결과를 보니까 저 혈흔 반응이 나왔는데 아마 아이를 다른 방에 달라 보내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작은 방 쪽에서 그 구유정이 남편을 공격한 과서 잘 아시게 지방도 조이된 성분은 먹고 나면 5분 이상 거의 힘을 못 쓰는. 그래요. 네. 그렇게 강력한 수면 유도제 가방요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잠이 오니까 졸리워서 이쪽 방에 있는 남편을 공격을 한 것 같고요. 왜 그때 이 남편은 잠은 오지만 의식을 완전히 이름같이 그래서 바라는 할 순 없을 정도지만 이거 지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방향을 보니까. 일단 그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잦은 방에서 주방 쪽으로 개원 와가지고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일은 동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죠. 바람은 못하지만 그 시나리오는 노력이 세상일 가능해서 다운 것 같아.
그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쫓아가서 고유정이 흉기로 제 차에 공격을 해서 살해한 걸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김동재 원장님, 고유정이 사람입니까? 하기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뉴스파이즈 다루고 있죠. 어떻게 자신의 아이가 그 펜션 같은 걸 안에 있는데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니까 보면 볼수록 계속 무서운 위에 두려운 얘기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잠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게임을 한 아이가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다른 방에서 진짜 친구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이 치울 살해에 따른 것들은 문제가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내 문제의식을 문목적의식이 리가 목적의식을 뚜렷이 알고 있고 내 계획적으로 가져갔어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하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건 나는 계획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실험 목적. 명확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고요. 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에서 인격 장애의 기본적인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돼. 그런데요. 김복지 현호의 검차의 불의 속에서 보면은 예자인 전 남편 강모 씨가 능력을 당한 흔적은 보이는데 반항당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혈흔 기법이라는 건데 현장에서 눈 올 시약으로 혈흔의 방향을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했잖아요. 자만이 일단 고유적으로부터 공격을 그 피의자 강 씨가 당했으면 어필을 흘리고 있겠죠. 해를 상태에서 대응에서 주먹을 이룬 우린 다든지 어떤 공격적인 대응 행위를 했으면 그 피의자 강 씨의 몸에서에 나온 혈흔 이밖에 벽에 더 굽이쳐 가지고 부려주겠죠. 무려지겠지. 그러면 그 비싼 열을 가지고 대응해서 같이 공격을 했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방적인 허공의 공격만이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요.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오류정의 행동은 너무너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진착했습니다. 주단비 되거든요. 더 맨을 하고 나서 그 범행 현장에는 김국진 개새끼 설명해주신 것처럼 아이가 함께 썼다고 했잖아요. 범행을 한 다음 날 오전 11시경의 아이를 친정집에 다가 데려다 줍니다. 썰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와 다시 펜션으로 돌아온 이유는 본격적으로 전 남편의 이제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외의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꺼져봤냐며 아무리 아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다시 할머니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밤사이에 이 범위의 흔적을 좀 지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범행 현장을 흔적을 지운 해 동안 그 밤 사이에 아이는 그 집에 함께 있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고유정 이제까지 보여주었죠. 같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환부를 하고 또 예를 들자면은 그 아빠 이 집에 가기 전까지 새로운 훼손의 도구를 구입을 하고 이런 모든 침착한 행동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범행의 바로 당일 날에도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종이 말했던 것처럼 이 범행이 과학 우발적인 범행인 것인가?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싣는 여러 가지 정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자인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25일 2년 만에 이후 2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보러 가는 그 즐거움에 그 행복감에 자신의 소형 승용차를 들고 가면서 차 안에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모습 그 육성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라는 유명한 노래를 이게 괴사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아들 이름까지 넣어서 이사라, 강한 사랑을 다 담았어요. 그런데 음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 수사관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자, 지금 속보 드러내 이하 읽어드릴게요. 마약혐 이박유 천씨의 사에서 1심에서요 올 종유에 성공했는데 음력 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얘긴 저희가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과연 적절히 하는지요?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게 중요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년 만에 이 조금 덜 보신 것처럼 전 남편 강모 씨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즐거움의 행복감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아이의 지금 나이는 우리 나이로 만나러 6살 알려졌죠. 2년 전에 이혼했다면 4살입니다. 4살. 그런데 검찰 수사가 돼서 이런 얘기한다 했답니다. 고유적 얘기가 아들이 이전 남편 강호 씨를 아빠가 아니라 삼촌으로 알고 있을 때 이거 가능합니까? 김동천 원장인 제가 봤었을 때는 아드 댄친다 들에 대한 병적인 소유 심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